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는 거리에서 편의점 냉장고 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갑니다. 출근을 앞둔 사람들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움켜쥔 채 휴대전화 화면을 올려다보며 오늘은 또 무엇이 오를지 먼저 확인합니다. 화면 속에는 기름값이라는 단어와 성장률이라는 단어가 번갈아 번쩍이고 그 짧은 빛이 아침 공기보다 더 차갑게 가슴을 식혀버립니다. 먼 나라에서 시작된 포성 하나가 우리 동네 주유소 가격표를 흔들고 장바구니의 무게까지 바꿔놓는 순간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은 뉴스 속 이야기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가장 먼저 떨리는 것은 거실 식탁 위의 생활비 봉투입니다. 기름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도로 옆에서 택배기사는 한숨을 삼키고 자영업자는 계산기 두드리는 손끝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시장 골목의 생선 가게는 얼음 위에 놓인 생선보다 전기요금과 운송비를 더 무서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들의 움직임마저 조심스러워진 것은 사람들이 이미 지갑 속 사정을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일까요? 한쪽에서는 국제 기름값이 치솟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더 느리게 걸어갈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파도가 겹치는 순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거대한 기업의 회의실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의 저녁 식탁입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이 영상을 보게 될 여러분도 아마 빵집 가격표와 주유소 전광판과 대출 이자 문자를 동시에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장면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전쟁과 물가와 투자 심리가 한꺼번에 얽힌 복합 충격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숫자 몇 줄이 내려간 것 같지만 그 숫자 뒤에는 계획을 미루는 청년과 지출을 줄이는 부모와 버티기에 들어간 가게들이 숨어 있습니다. 뉴스 자막은 짧지만 그 자막이 각자의 하루에 떨어질 때는 돌덩이처럼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더 아플 수 있는지 아주 깊고 차분하게 끝까지 풀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투자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가만의 이야기도 아니며 월급으로 한 달을 버티는 거의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처럼 들리던 국제뉴스가 어느새 우리 집 냉장고와 통장 잔고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오지만 막상 닥치면 숨이 턱 막힐 만큼 빠르게 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왜 아침 뉴스 한 줄이 저녁 식탁의 반찬수를 바꾸는지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공포에 휩쓸릴 것인지 냉정하게 준비할 것인지 그 갈림길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불씨는 중동에서 커진 전쟁의 그림자입니다.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세계 시장은 가장 먼저 석유 공급에 목을 떠올립니다. 석유는 자동차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장과 배와 비행기와 농기계와 난방기까지 묶어놓은 피와 같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국제 기름값이 뛰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식재료와 생활용품과 외식값이 차례로 따라 오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승이 한번 가격표를 바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비용 계산서를 전부 다시 쓰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원자재를 사오는 공장도 부담을 느끼고 제품을 전국으로 보내는 물류업체도 부담을 느끼고 결국 마지막 계산대 앞에 소비자가 그 무게를 나눠지게 됩니다. 전쟁 뉴스가 뜰 때마다 국내 주식시장이 덜컥 흔들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이 커질수록 미래의 이익보다 당장의 손실을 먼저 피하려고 움직입니다. 그렇게 자금은 공격적인 곳에서 빠져나와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몰리고 시장의 심장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특히 우리처럼 수출 비중이 크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바깥 충격을 더 빠르게 얼굴에 드러냅니다. 세계가 불안할수록 달러 값은 들썩이고 원화의 힘은 약해지기 쉬우며 수입 물가 부담은 더 커집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기업 실적과 가계 물가를 동시에 압박합니다. 전쟁의 충격이 무서운 이유는 총성이 들리는 지역에만 상처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급망이라는 긴 사슬 어디든 한 고리가 흔들리면 멀리 떨어진 작은 공장까지 같이 흔들립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압박과 세계 교역 둔화 우려가 더해지면 수출로 먹고 사는 산업은 이중으로 숨이 막히게 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와 화학처럼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업종일수록 세계 수요와
국제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충격은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바깥 혈관 전체가 압박받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격 안정 조치를 말해도 시장은 먼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가격보다 더 오래가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고 기업은 손해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내일을 더 싫어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첫 번째 덩어리는 바로 이 세계 불안의 그림자입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이미 지쳐있던 국내 체력이 바깥 충격을 받을 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낮춰본 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경기의 체온이 실제로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말은 기업의 매출 기대가 줄고 고용의 온기가 약해지며 가계의 소득 증가 속도도 둔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의 지갑은 커지지 않는데 지출 압박은 오를 수 있다는 무서운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이미 높은 이자 부담을 안고 있는 가계에게 이런 조합은 마른 수건을 더 짜내는 일과 비슷합니다.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낸 사람도 버티기 힘들고 전세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쓴 사람도 매달 숨이 가빠집니다. 자영업자들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거리에서 임대료와 인건비와 재료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기업 역시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채용을 늘리기보다 비용을 먼저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스스로 더 느려지는 악순환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런 미래를 가장 예민하게 먼저 반영합니다. 최근 국내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밀린 것은 단지 겁먹은 투자자의 반응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 둔화를 밀리 가격에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증시가 약해지면 부자들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금과 펀드와 보험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노후 기대까지 흔들립니다. 부동산 시장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서울 안에서도 비싼 곳은 쉽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으로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가 더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울 전체 가격이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안쪽을 들여다보면 어느 동네는 식고 어느 동네는 과열되는 뒤틀린 흐름이 생깁니다. 이런 양극화는 실수요자에게 더 잔인합니다. 정말 필요한 집은 오르고 이미 너무 비싼 집만 일부 조정되니 체감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장률 둔화와 자산시장 불안이 겹치면 중산층은 위로도 아래로도 숨쉰 틈을 잃게 됩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꺾이는 순간 소비는 더 얼어붙고 경제는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숫자 한 줄의 하락이 아니라 심리와 소비와 투자 전체가 움츠러드는 복합냉각이라고 봐야 합니다. 현실에서 이 충격은 이미 조용히 번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시동을 거는 화물차 기사에게 기름값 상승은 기사 한 줄이 아니라 하루 수익의 절반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동네 분식집 사장은 밀가루와 식용유와 전기료가 같이 오르면 가격을 올릴지 양을 줄일지 밤새 계산기를 붙잡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고 올리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어 어느 쪽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지방공단의 작은 공장에서는 해외 주문이 늦어졌다는 연락 한 통이 잔업 취소와 임시 휴무라는 차가운 말로 이어집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채용 공고가 줄어든 화면을 보며 자신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막막함을 느낍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학원비와 식비와 교통비를 적어놓은 메모지 앞에서 이번 달에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먼저 떠올립니다. 은퇴를 앞둔 세대는 주가가 흔들릴수록 노후 자금 계획표를 다시 지우고 다시 씁니다. 이 모든 장면은 서로 다른 삶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평범하게 살아도 버틸 수 있는 날이 돌아오느냐는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외부 충격과 내구 둔화가 겹칠 때 가장 오래 아픈 쪽은 늘 정보가 늦고 협상력이 약한 생활 현장이었습니다. 큰 기업은 가격을 조정하고 환율을 대비하고 재고 전략을 다시 짤 수 있지만 작은 가게와 개인은 그런 방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폭풍이 와도 어떤 이는 우산을 쓰고 어떤 이는 맨몸으로 맞게 됩니다. 지금 거리에서 느껴지는 피로감은 바로 그 불평등한 방어력의 차이에서 옵니다. 뉴스에서는 주가지수와 성장률을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표정이 먼저 무너집니다. 손님이 줄어든 가게 안의 전막은 숫자보다 더 정확하게 경기를 말해줍니다. 배달기사들의 한숨과 택시기사들의 체념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굳은 얼굴이 이미 체감 경기의 보고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일수록 사람들은 누군가 쉽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소리에 더 흔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낯견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는 눈과 생활 전략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런 거친 흐름 속에서도 중요한 경제 변화를 더 빠르게 함께 짚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는 전쟁이 짧게 끝날지 길어질지입니다. 이것이 길어질수록 기름값과 물가 압력은 생각보다 오래 일상에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미국과 주요 나라들의 물가와 금리 방향입니다. 물가가 다시 뛰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고, 금리가 높게 머물면 빚이 많은 가계와 기업은 더 오래 버텨야 합니다. 셋째는 한국의 수출 회복 속도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이 얼마나 빨리 주문을 되찾느냐에 따라 국내 경기의 바닥 통과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부동산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질지입니다. 특정 지역만 오르고 다수가 체감하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면 사회의 박탈감과 소비 위축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째는 정부가 단기 처방을 넘어서 구조적 체력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입니다. 에너지 의존을 줄이고 내수를 살리고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정책이 없다면 같은 충격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공포에 휩쓸려 무작정 움직이기보다 현금 흐름과 고정 지출과 부채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차분함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한방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생활 체력이 결국 가장 강한 자산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허세보다 현금이 중요하고 소문보다 확인이 중요하며 조급함보다 생존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늘 위기가 끝난 뒤에야 누가 준비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공포를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먼저 대비하자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 변화의 그림자일 수 있으니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기 속에서도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은 상처를 줄이고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세상이 조금 더 차갑게 느껴지더라도 눈을 피하지 말고 숫자 뒤에 숨어있는 구조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경제 관련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와 더 깊고 선명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